자,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요, 불가능한 범죄의 세계를 다룹니다. 그러니까 모든 상식과 법칙이 그냥 무너져버리는,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들어보세요. 범인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기보다 가벼웠음에 틀림없다. 이 오싹한 문장이야말로 이성적인 설명을 완전히 거부하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완벽한 서문이죠. 자, 그럼 존 딕슨 카의 걸작, 그 중심에 있는 두 개의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속으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? 보세요. 진짜 기가 막히죠? 왼쪽은 완전히 밀폐된 방 안에서 교수가 죽었는데 범인은 온데간데 없어요. 증발해버린 거죠? 오른쪽은요? 더 황당해요. 텅 빈 눈밭 한가운데서 마술사가 총에 맞았는데 글쎄 눈 위엔 피해자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. 범인은 뭐 하늘을 날아서 왔다가 갔을까요?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. 이제 드디어 우리의 탐정, 명석한 두뇌와 좀 괴팍한 성격을 동시에 지닌 펠 박사가 등장합니다. 그는 이 고딕 호러와 초자연적인 공포에 휩싸인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죠. 사건 주변에선 막 뱀파이어니 유령이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. 분위기가 점점 더 공포스러워지는 거죠. 정말 범인이 인간이 아닌 존재일 수도 있을까요? 하지만 펠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. 이 광기 속에 분명 이성이 존재하고 논리적인 의미가 숨어 있을 거라고요. 그리고 마침내 추리소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. 바로 펠 박사가 우리에게 이 기묘한 게임의 법칙을 설명해주는 순간이죠. 자,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펠 박사가 딱 잘라 말합니다. 이 모든 건 그냥 교묘한 트릭이다라고요. 초자연 현상? 그런 건 없다는 거죠. 모든 밀실 살인은 결국 몇 가지 논리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요. 예를 들어 여기 7번을 한번 볼까요? 이게 뭐냐면 범인이 밖에서 피해자를 그냥 잠깐 기절만 시켜요.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걱정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잖아요. 바로 그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서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거죠. 그럼 사람들 눈에는 어때요? 그냥 갑자기 죽은 것처럼 보이겠죠.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? 유령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는 겁니다. 바로 이런 논리적인 원칙들로 무장하니까 사건을 뒤덮고 있던 그 초자연적인 공포가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유령이니 뱀파이어니 하는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냉정한 질문들만이 남게 되죠.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어떻게? 이제 우리는 이 단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환상의 겹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해답은 절대 마법이 아니라는 거. 오히려 기계장치와 심리학이 결합된 그야말로 눈부신 공학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. 구체적인 해법을 여기서 다 밝히는 건 이 걸작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? 하지만 그 해법은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에 기대고 있어요. 기계장치로 눈속임을 만들고 소리와 시각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우리를 속이고 마지막으로 설마 저러겠어? 하는 우리의 뻔한 생각을 역이용하는 거죠. 바로 이 원칙들로 기괴한 공포를 완벽하게 이성적인 설명으로 탈바꿈시킵니다. 이것이야말로 존 딕슨 카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. 일부러 비이성적인 것들을 잔뜩 던져놓고는 결국 논리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. 혼돈 속에서 질서를 되찾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히 잘 짜인 퍼즐이 아니에요. 추리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영향력은 정말 막대합니다. 1981년에 비평가들이 이 작품을 역사상 최고의 밀실 미스터리로 꼽았을 정도니까요. 그리고 작중에 나왔던 그 밀실 강의는 후대의 수많은 미스터리 작가들에게는 거의 교과서가 되었어요. 이 작품으로 존 딕슨 카는 밀실의 왕이라는 명성을 완전히 굳혔죠. 한 비평가의 이찬사, 추리소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눈부신 퍼즐의 정점. 이 한 문장이 이 책이 플롯과 독창성 면에서 왜 여전히 따라올 수 없는 걸작으로 여겨지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. 가장 불가사의해 보이는 환상조차도 결국 논리로 풀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건 불가능해 라고 여기는 다른 많은 것들에도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숨겨진 설명이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의 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남깁니다.